연대보증을 서게 되고 돈도 대신 갚아줘서 채무자에게 받을 부상금이 있다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와 같은 사전적인 조치를 못해서 결국 오늘은 연대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A는 자신의 고모부 B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부인 B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A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취업을 시켜준 면도 있고 친척인데 뭐 뒤통수야 치겠냐는 생각으로 연대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B가 돈 갚을 때가 되었는데도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역시나 연대보증인인 A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A는 어쩔 수 없이 B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게 됩니다. 이렇듯 A가 B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는 행위를 대위변제라 하는데요. 아무튼 A가 갚아준 만큼 B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을 상환청구, 상환은 상자를 청구해서 구자를 따서 상구가 아니고 구상이라 하는데요. 아무튼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B가 자식은 유학 보내고 자기들이 할 거 다 하면서 A에게 돈은 안 줘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A는 B에 대해 소송을 할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었을 당시에 웅변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A가 웅변에게 바로 연락을 줬더라면 웅변은 일단 A에게 가압류부터 하라고 권해줬을 겁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한테 소송해서 이겨봤자 B가 그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린다든가 현금으로 바꾼 이후에 써버린다든가 숨겨버린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겨봤자 그닥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가압류 신청입니다. A가 알기로 B의 재산은 대출해준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예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채권 가압류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원에 가시면 양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하는지 물어보면 법원 직원분들이 친절히 알려주시기는 할 건데 그것은 주로 형식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지 직원분들로서는 사실관계를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르쳐주기는 힘들고 사실 귀찮기도 해서 보통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가서 돈 좀 주고 작성해서 오세요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한테는 이 돈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구비된 양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요거를 보면서 대충이라도 어떤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가 돈을 대신 갚아주고 생긴 채권이 부상금 채권이라 채권자란에는 A씨를, 채무자란에는 구상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B를, 제3채무자란에는 채무자의 채무자, 즉 B에 대해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사안에서는 예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C은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 채권의 표시에는 이 가압류를 통해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채권으로 보통 피보전 채권이라 하는데요. A가 B를 대신해서 갚아준 돈의 금액으로 몇천만 원, 가로 열고 구상금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피보전 채권의 요지를 구상금이라고 해서 같이 적어준 겁니다. 양식에 따라서는 청구 채권의 표시에는 금액만 기재하시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다음에 피보전 채권의 요지를 별도로 간단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안에서 굳이 피보전 채권의 요지를 별도로 기재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예를 들면 만약 갑이 을과 이혼소송 중인데 을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병이라고 할 때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을이 병한테 받을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때 갑이 이혼소송 끝에 재산 분할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경우 을이 병한테서 임차 보증금 돌려받아서 용비로 다 탕진해버리면 갑은 나 뭐 하는 거지? 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청구채권의 표시에 5천만 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임차인인 을이 임대인인 병에 대해 갖는 보증금 반환 채권, 피보전 채권의 요지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 청구 채권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A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B가 제3채무자인 C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을 경우에는 간단히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하시고 별지에다가 채권을 쭉 열거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에는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하면 A가 B한테 받을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B가 C한테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거니까 C 너는 B한테 돈 갚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청 이유에는 첫 번째, B가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빌릴 때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금원을 빌렸다. 두 번째, 그 후 B가 돈을 갚지 않자 돈 빌려준 사람은 연대보증인인 A에게도 돈 갚을 의무가 있으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끝내 B가 배째라 하자 A는 결국 B를 대신해서 돈 빌려준 사람에게 B가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아주었다. 그 다음에는 A는 B에게 너를 대신해서 갚은 돈, 즉 부담금을 내놓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돈 갚기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A는 부득이 B를 상대로 귀원, 이 소장을 받을 법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귀원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B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은닉 처분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압류하여 두지 아니하면 후일 본안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못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담보의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을 제출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쓰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B라고 썼지만 A 대신에 채권자, B 대신에 채무자라고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첨부 서류 안에는 A가 B를 대신해서 돈을 갚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나 몇 통이 필요한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법원 직원들에게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이번 사연은 가압류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적으로 A가 웅변에게 찾아왔더라면 이렇게 해줬을 건데 하는 아쉬움에서 약간 각색을 해봤는데 사실 실제 사연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A는 연대보증, 그 중에서도 포괄 금보증이라는 것을 해주는 바람에 B가 은행에서 계속 대출을 받는 동안에 A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A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을 즈음에는 B는 그들 앞으로 된 재산을 이미 다른 데로 다 빼돌린 뒤여서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돈 갚느라고 이후 10수년 동안 월급을 압류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 형 진짜 착하고 성품도 훌륭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 A와 B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암튼 B는 이후에도 여전히 합법적으로 고위부도도 내시고 주변 사람들 등 치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고 돈도 대신 갚아줘서 채무자에게 받을 부담금이 있다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와 같은 사전적인 조치를 못해서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억울한 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